자, 반갑습니다. 돈이 되는 TV 김민준입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금 화면 좀 맞춰볼까요? 네.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원래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뭐 증권통 그 4시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는 거보다는 개인 채널 유튜브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독감이 걸려가지고 죽다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이토마토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또 김민준 TV 시청자분들도 건강 좀 챙기셨으면 좋겠고, 유튜브를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해요. 그 컨텐츠 부분에 관해서 그래도 니즈가 좀 괜찮았는지 좀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다. 보니까 뭐 구독자가 1000명, 그 영상 시청률이 4000시간이 넘어야 되더라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굉장히 좀 활성화시키고 재미있는 유튜브가 좀 되고 편안하게 소통을 또 할 수 있고, 또 여기로 이제 뭐 회원들 유입 창구도 또 되겠죠. 아무래도 저희 전문가들도 영업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고, 올해 이제 슬슬 이제 회원 모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다른 분들 건강 좀 챙기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심리를 좀 안정시키고 싶어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지금 뭐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뭐 전문가님들 열심히 하신다고 나와서 공약 파채 했었는데 별로 관심 없고 저는 저의 길을 가면 된다. 오늘은 우리 썸네일 한번 볼까요? 같이 시청자 여러분들, 딱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반도체냐 2차전지냐. 내일 우선 저녁 8시입니다 김민준 TV를 통해서 유튜브 라이브가 있는데 많이들 데려오십시오. 홍보도 해주시고, 내일 아마 진짜 쉬운 진단 출연하면 그냥 광고 나갈 텐데 궁금해요. 여러분들 선택은. 오늘 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반도체냐 2차전지냐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2차전지의 성장성에 관해서는 의심이 없을 것 같은데 조금 프리미엄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판가 부분 과연 전이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 부분 실질적으로 원자재 압박이 좀 있습니다. 2차전지 파트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걱정이 좀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 이야기를 좀 들면 반도체는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싸고 많이 빠졌는데 주식은 이면을 봐야 되니까 쌀 때 사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접근할까, 이게 이제 접근 포인트가 좀 되겠죠. 오늘은 그래서 하나둘씩 좀 풀어볼 텐데, 우선 제가 켜놓은 그 차트 모습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습이에요. 우리가 줄을 좀 그어보면, 자 여기입니다. 뭐 2.4라고 할게요. 2.450이니까 2.450 내려갔을 때 미국의 나스닥 차트 모습은 어디였냐? 거의 바닥권까지 다 찍었었어요. 우리가 그때 이야기했지만 바닥권 테스트를 결국은 다 거치더라고요. 다 거치고 지금 요렇게 박스권을 그어보면 중단 부분까지 와있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딱 중심선 부분까지 이제 어제 한번 솟았는데 윗꼬리 달고 내려왔고, 지금 뭐 21선 돌파를 하려고 아둥바둥 좀 거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이제 내일 이야기하고요. 뭐 CPI를 앞둔 관망세, 오늘 제롬 파월 의장 연설이 있으니까 그런 거 다 치고, 이 나스닥 선물지수, 현물지수 모습 바닥권에서 반등할 때 어디가 올라가느냐? 답은 나와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였다는 거죠. 2차전지는 반등이 있었느냐? 2차전지를 이야기할 때 가장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 뭐죠? 테슬라죠. 자, 테슬라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테슬라는 뭐 100불이 깨지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등락 과정이 좀 있었어요. 네. 어제도 101불부터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오늘 시티그룹에서 테슬라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테슬라에 대한 실적은 줄어들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중국의 기가팩토리 쪽도 실질적으로 봉쇄령으로 좀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인도로 나가는 물량도 조금 출하량이 감소는 했어요. 이제 테슬라 쪽에서 결국은 이 부분을 기업은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건 기업의 몫인데,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를 올해도 20만 대 정도가 현대기아차 팔릴 거라고 하는데 요구하는 게 배터리 업체 무엇이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배터리 가격 인하라고 봅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완성차가 고객이냐
배터리가 고객이냐? 저는 완성차가 무조건 고객이라고 봐요. 네. 2차전지의 성장성에 관해서 의심을 하지 않지만 프리미엄을 또 어디까지 줘야 되는지도 각각의 주관적인 영향이지만 지금 배터리가 좀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 저는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게 LFP 저가형 배터리 있죠.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걸 하고 있고요. SDI 쪽도 이쪽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가형 배터리를 만들어내야지만 뭐 자동차 가격이 내려가겠죠. 중고차 전기차 가격이 아이오닉 같은 거 승용차 있죠. 2,300씩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러면 뭐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뭐 조금 비싼 차들은 주행거리도 길고 충전 속도도 빨라지고 조금 싼 차량들은 주행거리도 좀 짧고 충전거리도 조금 오래 충전 시간도 오래 걸리는 이쪽으로 좀 회귀가 될 것 같고요. 테슬라의 주가가 어디까지 반등을 쓰느냐가 글로벌 시장부터 또 신흥국 시장까지 영향을 준다고 또 보고 있고요. 좀 넘어와서 보게 되면 지금 이 주가가 우리 소재 파트부터 좀 보게 되면 2차 전지에 관해서 언급할 때 나노 신소재입니다. CNT 도전제를 하고 있는 쪽인데 여기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은 좋아지는 쪽이에요. 실적이 좋아지는 쪽이긴 한데 글쎄요, 솔직히 글쎄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외형 성장이 좀 이루어지고 올해 외형 성장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주가가 선반영을 좀 받았거든요.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20% 정도 찍고 올해도 넘어가면서 외형 성장에 성공을 했고 이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프리미엄을 한 30배 정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30배를 받았다. 2차 전지 성장성에 비해서 뭐 인정하는 파트예요. 그런데 주가가 더 한 차례 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음극재 쪽으로 좀 넘어가게 되면 대주전자 재료인데 주가가 결국은 지금은 처음에는 뭐였습니까? 주행거리였지만 이제는 앞으로 충전 속도겠죠. 인프라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매출액으로 직격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부분인데 너무 빠르게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2021년 실적하고 올해는 매출액이 더 줄었어요. 네. 그 다음에 작년에 올해 좀 좋아지는 쪽이고 가장 좋아지는 쪽은 2024년입니다. 이때 퀀텀 점프가 되는 쪽인데 과연 올해 경기 침체 국면에서 이렇게 높은 밸류를 갖고 있는 쪽들이 조정세가 더 나오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있어요. 성장성은 지속되고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산업군이 맞는데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주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에 관해서 조정 구간, 눌림목에서 진입을 할 것이냐 지금 바닥 쪽에 내려왔던 것을 진입을 할 것이냐 뭐 가장 좋은 쪽은 포트를 반반씩 나눠서 하는 게 현명하겠죠. 저도 2차 전지 올해 공략 예정이 있고 본격적으로 해서 회원 모집을 할 건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우선은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를 할 거야 해야 될 것 같은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겁니다. 4분기가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란 평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다 주가에 선반영 됐고요. 그리고 올해도 외형 성장이 이어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원재료 상승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완성차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캐틀에 이어서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점유율이 2위인데 완성차 업체들에서 미리 싼 가격에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합작법인 설립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 합작법인들을 설립해 놓는 것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측에서는 양날의 검입니다. 어떻게 양날의 검이냐? 단가를 낮추지도 못하지만 단가를 올리지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5년 동안 예를 들어 배터리 가격 1,000만 원에 계약하자. 원재료 가격이 계속 만약에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요. 누적은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손실을 안 해야 돼요. 마진 스퀴즈에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판가 전이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제가 고민하는 이유는 2차 전지 조정세가 끝났느냐. 대장주가 뭐 SDI로 보신 분들도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 뭐 어느 게 대장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그런데 밸류는 분명하게 삼성 SDI가 더 쌉니다.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1월 30일 우리 사주하고 오버행 이슈가 있어요. 뭐 한 800만 주 조금 안 됩니다.
그 800만 주를 하루 만에 소화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루 만에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대처 잔고를 보게 되면 절대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LG 에너지는 대차 잔고 금액을 보시게 되면 나와 있어요. 지금 2조 1천억 원입니다. 2조 1,465억 원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결코 싼 주식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자, 지금까지 주가 상승률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좋았냐, 2차전지 소재업체들이 좋았냐? 소재업체들이 훨씬 좋았죠. 다 추천해봤죠, 방송에서. 저는 에코프로 BM만 추천을 안 해봤고, LNF,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케미칼 다 해봤고, 신행 SC, 상신 EDP 뭐 다 추천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소재 부품까지 다 했을 때 과연 이번에 눌림목이 들어가고 반등 여력을 쓸 때 정말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버행 이슈를 끝내고 삼성 SDI와 같이 올라간다고 시작했을 때 그렇게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쪽이면 우리가 성장성에 의심이 없으니까 굳이 배터리 3사 셀업체 공략을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남아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봤던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자, 제가 줄을 좀 그었는데 지저분하니까 좀 지워볼게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주가가 잘 올라갔다가 한번 눌림목이 나왔어요. 여기는 제가 인정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 썼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의 기관 행보 구간이 있었어요. 두 번에. 여기로 좀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바닥권이죠. 지금 네모칸 천원대가 박스권을 움직이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거는 반등세가 안 나오면 완벽한 하락 추세입니다. 여기서 코스피 지수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 에코프로 BM의 성장성을 의심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를 보시죠. 우리가 2022년에 늘 말씀드렸죠. 모든 증권사들 반성문 써야 되는데 신영증권만 반성문 썼어요. 저도 뭐 3,000선 정도는 봤는데 노무라증권 3,400선 봤고, 두 번째도 있었어요. 여기서 다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2,700선에서. 왜 자이언트 스텝을 할지 몰랐으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거는 엄연히 내려갈 때 하락 추세였었거든요. 이 하락 추세가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 좀 바닥 찍고, 여기서도 완벽하게 아직 바닥이 만들어졌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FMC도 남아있고 명절도 좀 남아있으니까. 그때를 생각해보면 이 에코프로 BM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보면 여기도 과연 여기가 정말로 찐 바닥이냐, 건강한 조정이 완벽하게 끝났느냐에 대해서는 의심이 좀 남아있습니다. LNF도 좀 마찬가지. 지금 제가 여러분들 그 컨텐츠를 찍기 전에 줄을 걸었는데 16만 4천 원이거든요. 지금 뭐 기술적인 부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자, 여기에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보이는 자리입니다. 과연 조금 더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의구심을 좀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를 보겠습니다. 이제 반도체를 좀 넘어가 보죠. 삼성전자 뭐 그렇게 안 좋다 이야기하더니 내일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뭐 오늘은 컨텐츠니까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다, 요즘 이런 뉴스 나와요. 삼성전자 뭐 5만 4천 원까지 밀리더니 결국 6만 1천 원까지 15% 반등 성공했고요. SK하이닉스 올해 적자가 2조랍니다. 각각 좀 틀린데 최대 많이 나온 데가 2조 5천 원까지 나왔거든요. 주가 7만 3천 원에서 8만 6천 원까지 뛰었습니다. 실적 좋아진 부분 없고 떨어졌는데 주가는 왜 올랐을까요? 결국은 바닥 국면까지 찍었다는 거죠. 반도체의 성장성이 좋을 것이냐, 뭐 2차전지의 성장성이 좋을 것이냐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저는 명확하게 2차전지의 성장성이 좋을 거라고 봐요. 단지 주가 탄력 부분에 관해서 어느 섹터가 조금 더 바닥권에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반도체가 조금 더 바닥권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포트 편제를 할 때 적절한 비중으로 편제를 잘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고뇌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2차전지는 아직까지는 성장성에 대한 의심은 없지만 조금 더 조정 국면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는 거고요. 반도체는 더 떨어져서 받잡니다. 오늘 이런 코멘트를 제가 써왔어요. 여러분, 바닥에 있으면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시면, 저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꾸릴 때
회원 모집을 항상 종목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꾸리고 그게 성공할 때도 있고 더뎌질 때도 있는데 제약바이오 하나고요. 반도체 쪽으로 확실히 꾸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이제 올해 하반기죠. 6월 넘어서부터 2차 전지는 포트를 편제하려고 하고 있고 종목들을 보게 되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미반도체, 뭐 유진테크, 자리 뭐 기가 막히죠. 지금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PSK 뭐 이런 기업들은 밸류 6배입니다. 6배. 주가 너무 싸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시간만 투자한다면 필승 전략이 되고 그리고 이때 지금 여기를 안 잡아놓으면 반도체는 약간 저는 이게 불편한 게 프리미엄에 주는 부분에 관해서 좀 짭니다. 10배 주는 분도 있고 13배, 4배 주는 분들도 있는데 2차 전지만큼 후하게 프리미엄은 못 받아요. 단지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싼 게 뭐 있습니까? 이런 PSK 6배짜리 또 PCB 업체들 뭐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올해 실적 다 좋아지는 쪽이거든요. 이런데 지금 쌀 때 저는 사야 된다고 봐요. 이제 무슨 종목을 살지는 고민이 되시겠지만 이번에 오셔가지고 이제 일기 회원 모집을 제가 명절 전으로 해 나갈 겁니다. 이때 함께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오늘 컨텐츠를 보면서 반도체냐 2차 전지냐 저는 뭐 두 개 다 올해 편제를 할 거예요. 저희 포트에 어떤 결정을 할지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 내일 8시에 라이브가 있으니까 라이브 때 시황 정보 미국 시황 또 제롬 파월 의장 연설 나온 거 CPI 물가가 어떻게 될지 정리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회원 모집을 할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독감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여러분들 뭐 주식시장 좀 침체돼 있다고 너무 처지지 마시고 이 또한 지나갑니다. 긍정적인 생각 가지시고 항상 위기 뒤에 기회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 뵙겠습니다.